예,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에서 일하고 있는 신종주라고 합니다. 같은 앞에 발표하신 분이랑 같은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발표할 내용은 딥러닝을 이용한 얼굴 인식인데, 그 얼굴 인식 중에서 누구를 인식할 것인가를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 셀럽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유명인, 유명인 얼굴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 모르시나? 예, 아이유. 예, 아이유는 이제 저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이제 아이유라고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다음 사진 누구시죠? 빅뱅 맞죠? 예, 그럼 이제 빅뱅인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아시겠어요?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승리, 지드래곤, 태양, 대성, 탑. 예, 훌륭합니다. 예, 요거까지는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최근에 이제 그 캡처해서 제가 봤는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잘 몰라가지고 이래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블랙핑크라는 건 제가 그까지는 알았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누군지. 그래서 누군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이라는 것은 영상이 하나 딱 주어진 다음에 이 영상에서 얼굴을 찾고 이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유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얼굴 인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얼굴 인식의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요. 맨 처음에 필요한 것이 얼굴 검출입니다. 디텍션이라고 하죠. 영상에서 얼굴을 찾은 다음에 얼굴이 있는 영역을 사각형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얼라인먼트, 페이셜 랜드마크 디텍션이라고 하는데 얼굴에서 눈과 코, 입 등을 찾게 됩니다. 이것을 찾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단계가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 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얼굴이 돌아가 있잖아요. 뭐 얼굴 스케일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 앞에 사용한 특징점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얼굴 인식에 사용하는 그 특정한 스케일의 영상, 여기서는 224 x 224, 뭐 때로는 뭐 128 x 128 같은 특정한 사이즈로 영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 특징점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만든 정교화된 영상을 사용해서 네 번째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아이유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 1번, 2번, 3번은 뭐 크게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1번, 2번, 4번이 하나하나가 다 큰 주제이긴 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4번 레커그니션, 얼굴 인식에 대해서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얼굴 인식을 그냥 얼굴 인식이 아니라 얼굴 인식도 좀 다양한 주제가 있어서 한 두 개 정도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얼굴 인식은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에서 얼굴 인식을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연구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얼굴 인식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얼굴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베리피케이션인데 아이덴티피케이션은 그림처럼 어떤 얼굴 영상 DB가 있어요. 갤러리라고 보통 이 분야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갤러리 안에 아이유, 뭐 이효리, 뭐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프로브라고 하는 입력 영상이 들어와요. 그럼 프로브를 던져가지고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차례대로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뭐 탑1 애큐러시, 탑5 애큐러시 이런 식으로 성능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베리피케이션인데요. 베리피케이션은 영상 두 개가 주어집니다.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밑에 두 페어처럼 첫 번째 거는 두 얼굴 다 아이유죠. 이제 같은 사람의 얼굴을 두 개 던져준 다음에 이 사람이 같냐,
두 번째 거는 이효리랑 아이유랑 이제 다른 사람 얼굴을 던졌을 때 이것이 다르다라는 걸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매저는 뭐 TAR, FAR, 그러니까 이제 다른 페어, 두 번째 그림처럼 다른 페어, 이효리랑 아이유처럼 다른 페어에서 틀린 게 0.1%일 때 첫 번째 아이유 사진 그 맞는 페어 몇 퍼센트를 맞추느냐, 이런 수치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얼굴 인식 분야에서는 많이 사용했던 LFW인데요. 이 LFW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2008년도에 나왔어요. 10년 전이죠. 되게 오래되었네요. 그 테스트 영상으로 총 6,000장의 이미지 페어를 주고 성능을 측정하는데요. 같은 사람의 영상 3,000페어, 다른 사람의 영상 3,000페어를 주고 애큐러시를 측정하게 됩니다. 제목처럼 인더 와일드, 그 와일드하게 수집한 영상이라서 인터넷 사진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포즈도 다양하고 표정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사람이 성능을 측정했을 때 대략은 아니죠. 정확하게 97.53%의 성능이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처음 이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을 때 그 당시에 나왔던 얼굴 인식 알고리즘으로 성능을 측정했을 때는 80% 왔다 갔다 90% 넘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딥러닝이라는 게 나오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나오는 알고리즘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알고리즘 적고 이제 성능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숫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99.8%, 이제 뭐 거의 뭐 몇 개 안 틀리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수치들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딥러닝을 썼겠죠. 딥러닝 안 쓰면은 이런 수치는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학습 영상들이 여러 장이 있어요. 뭐 아이유도 있고 이효리도 있고 뭐 연예인 A, 연예인 B 여러 사람의 얼굴들을 막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컨볼루션,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액티베이션, 풀링 등 이제 CNN을 막 쌓아 올리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앞전에 코리바 이미지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피처 벡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한 레이어를 하나 넣게 됩니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그냥 넣으면 되는 거고요. 디멘전은 어떤 그 표현하기 위한 어떤 니즈에 맞게 뭐 128 디멘전, 256, 512, 1024 다양하게 그냥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소프트맥스를 쌓게 되면 되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그 다음에 추가로 매트릭 러닝, 앞에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트리플릿 로스 같은 걸 넣으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할 때는 그 앞에서 사용했던 네트워크 웨이트를 가져와서 첫 번째 영상에 대해서 포워딩을 하고 두 번째 영상에 대해서 포워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처 벡터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제 벡터니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L2 놈을 한다거나, 혹은 피처 벡터가 노멀라이즈 되어 있다면은 코사인 시뮬러리티 같은 것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과 테스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최신 연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트릭 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맨 처음 왼쪽 위에 있는 게 트리플릿 로스예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리바 이미지에서 말씀드렸던 트리플릿 로스고, 이게 2015년 CVPR에 나왔던 거고, 이때 이 논문이 구글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거고요. 페이스 관련해서 트리플릿 로스를 제안해서 상당히 좋은 성능이 나와서 그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2014년도에 닙스에서 발표가 되었었고요. 앞에 트리플릿 로스랑 거의 유사한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레이블이면 피처가 비슷하도록, 그리고 다른 레이블이면 이제 마진을 둬서 좀 이제 멀어지도록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ECCV에 나왔던 센터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처를 뽑아서 플랫 해보면은 이렇게 약간 좀 퍼져 보이는데, 같은 클래스의 피처를 좀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한 방법이고, 센터를 구해서 그 센터에 많이 모이도록, 그래서 베리언스를 좀 줄이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18년도 올해 나왔던 로스 중에 하나가 링 로스인데요. 어떤 피처의 레지듀얼 크기를 R만큼 준 다음에 그 R 스페이스 상에서만 모이도록 제안을 했던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로스가 이제 매트릭 러닝에 기반한 로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앵귤러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마지막에 그 피처랑 풀리 커넥티드를 곱해서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취하잖아요.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은, 만약에 피처가 노멀라이즈 돼 있고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웨이트가 노멀라이즈 돼 있다면 이게 이제 벡터의 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벡터의 내적인가 당연히 코사인 각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처음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을 얘기를 했던 게 이제 2017년 ACM 멀티미디어의 이제 놈 페이스라는 게 제안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그 뭐 스피어 페이스, 코사인 페이스, 아크 페이스 이렇게 그에 기반한 방법들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클래스의 웨이트랑 좀 더 가깝고 다른 클래스의 웨이트랑은 좀 더 먼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수식을 좀 더 보면은 이게 이제 소프트맥스 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익스포넨셜의 위에 이제 웨이트 곱한 내적 값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마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스피어 페이스와 아크 페이스, 코사인 페이스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를 구한 다음에 마진이 각도에 곱해지게 되면은 스피어 페이스고, 각도에 더해지게 되면은 아크 페이스고, 그다음 코사인 구한 다음에 거기에 마진을 주게 되면은 코사인 페이스입니다. 사실 이제 마진을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사실 성능의 차이는 크게 없는 논문이니까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그냥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최근의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사용하는 얼굴 인식 D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ECCV에 MS 셀럽 1밀리언이라는 게 이제 나왔어요. 이름대로 셀럽인데요. 전 세계에서 다 모았을 것 같긴 한데 대략 10만 명 정도에 대해서 이미지 장수로는 1000만 장, 엄청 많은 숫자죠. 이거 학습하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는 그런 DB더라고요. 그게 2016년도에 나왔고, 그 다음에 FG 2018년도 올해 VGG 페이스 2가 나왔습니다. 사람 수로는 이제 9,000명 정도 되고 영상 수는 대략 300만 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데이터베이스, 얼굴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인식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한번 해봤어요. VGG 페이스 2 가지고 그냥 한번 학습해보자 해서, 네트워크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레전넷 34 사용을 했고, 임베딩 사이즈, 그러니까 피처를 표현하기 위한 벡터 사이즈는 256,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이제 아담 제일 잘 되는 거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맥스 달아가지고 그냥 실험을 해봤는데,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그 수치를 찍어봤어요. LFW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99%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99% 나왔으니까 잘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끝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DB를 봤더니 대부분 사실 서양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DB를 모은 주체들이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크롤링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양인이 없다는 동양인의 영상 수가 적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양인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얼마나 인식 성능이 나오나. 그러니까 대략 한 90% 인식 에큐러시가 나오고, 그 TAR, FAR을 보니까 대략 56%. 그러면은 한 반은 맞추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틀렸나 한번 봤는데, 폴스 파지티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인데 같다라고 인식한 경우, 그리고 폴스 네거티브는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한 경우를 찾아봤는데, 뭐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두 사람이 비슷한 안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첫 번째 사진처럼 윤종신이랑 이제 비슷한 안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폴스 네거티브는 같은 사람인데 포즈가 달라서 그런가? 그런 경우도 있고,
밑에 노홍철처럼 이제 표정이 좀 달라서 그런가 이제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상을 모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검색 회사니까 영상이 많겠죠. 예, 그래서 열심히 모았고요. 그리고 몇 달간 이제 모으고 이제 GT 레이블링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카카오 데이터셋이라고 일단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여러 영상을 모아서 실험을 또 해왔습니다. LFW 프로토콜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같은 사람 페어, 다른 사람 페어 이제 모아서 실험을 했고요. 한국인만 쓸 건 아니니까 서양인도 같이 모았습니다. 서양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제 뭐 흑인, 코케이지안, 애프리칸 다 이제 통틀어서 그냥 서양인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한국인, 서양인 모아서 실험을 했고 두 개 다 합쳐서 또 실험을 해봤고 그래서 먼저 소프트맥스로 학습한 다음에 성능을 측정해봤는데 당연히 한국인을 사용해서 학습을 했으니까 보시는 그림처럼 한국인 성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전에 50 몇 %였는데 92%까지 당연히 올라가게 되었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만 하기에는 또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제 센토로스까지 추가를 했더니 이제 92%에서 99%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요약을 해보면은 먼저 한국인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VGG 페이스 2에서만 학습을 했을 때는 TAR, FAR이 56%에서 56%였는데 카카오 데이터셋으로 바꾼 이후에는 92%가 되었고 거기에 저희가 센토로스까지 추가한 경우에는 99.7%. 그래서 처음에 비해서는 43.7%포인트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서양인과 한국인 성능을 다 통틀어서 성능을 측정했을 때는 VGC 페이스 2만 사용했을 때는 89.2%였는데 저희가 모은 데이터베이스에다 센토로스까지 추가를 했을 때는 99.7%, 대략 10.5%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끝인가? 아니죠. 저희가 모은 영상의 수가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수도 한 대략 한 1000명 정도고요. 하지만 연예인은 계속 나오죠. 예, 그래서 계속 영상을 모으고 GT 레이블링을 하고 성능을 높이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할 예정인데 이게 이제 GT를 찍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사람 노동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자동화할 계획이고 일부는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능 향상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저희가 서비스에 좀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다음에 라이브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픽으로 검색해 보시면 이제 서비스가 나올 텐데요. 거기서 IU라고 검색해 보시면 IU가 어떤 특정한 날에 어떤 행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행사 사진들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그 행사 사진을 막 모아가지고 클러스터링해서 보여주는데 IU 외에 다른 사람이 같이 찍힐 수 있죠. 그러면 IU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주는 클러스터링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음에도 들어있고 오른쪽 그림처럼 카톡에도 이제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초 5월쯤에 한번 기사로 나온 적은 있었는데 연내에 그 얼굴 인식 API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계속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연내에 꼭 오픈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간단히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냥 공대스러운 데모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URL 영상에 이제 URL을 넣으면은 그 영상을 읽어가지고 얼굴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IU라고 태그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보시면은 이제 빅뱅 사진 넣으면 이제 G드래곤 탑 태양 대성 승리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진은 내 아이디는 강남민 맞죠? 예, 거기에 임수양하고 차은우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차은우 누군지 몰랐는데 이거 보고 알았어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사진은 예, 이거는 이제 김비서, 네 박서준하고 박민영 이렇게 이름이 태그돼서 이제 영상에 나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지, 태연, 뭐지? 해리, 한승연, 크리스탈 이렇게 얼굴 인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까 그 나왔던 그 사진, 블랙핑크 사진이죠. 이름이 지수 뭐지? 로제? 예, 제니, 리사. 예, 이렇게 인식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이분들이 이분들인지 맞는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하여튼 맞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이렇다고 합니다. 예, 이런 서비스를 이제 연내에 오픈할 계획이니까 한번 써보시면 나오면 한번 써보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할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얼굴 인식을 나도 한번 예, 열심히 찍으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사이트는 아니에요. 예. 첫 번째 사이트는 그 텐서플로우로 구현한 거고요. VGG 페이스 2로 학습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 약간의 엔지니어링을 거쳐서 LFW에서 99.6%의 성능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되게 높은 수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 앵귤러 클래시피케이션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아크페이스를 만드신 분이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MX넷을 사용을 했고요. 코사인 페이스, 뭐 아크 페이스, 스피어 페이스 다 실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MS 셀러 1밀리언을 가지고 학습을 했고 LFW에서 99.8% 정도 상당히 높은 수치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재현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다운받아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양인에 대해서만 잘 돼요. 한국 사람 넣으면은 인식이 잘 안 돼서 되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서비스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직접 크롤링을 한 다음에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 수고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논문을 쓰겠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좀 사용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제부터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 처음 두 분한테는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 앞에 저 책이 있는데요. 이제 되게 유니크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리포트, 카카오 AI 리포트인데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 책을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처음에 먼저 손을 한번 드셔가지고, 예, 참고로 2명만 선물 드린다고 하니까 그 다음은 선물 안 드려도 질문을 해주세요. 예, 질문해 주시면. 네, 발표 감사합니다. 아까 얼굴 인식 발표해 주신 거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레즈넷을 모델로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뭐 더 개선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네, 어떤 부분을 좀 개선을 하셨는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 대표적인 게 있으시면. 일단은 레즈넷을 많이 쓰긴 하는데 논문상에서는 최근에 논문상에서는 좀 레이어가 레즈넷 34보다는 좀 작은 걸 많이 써요. 뭐 18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디자인한 네트워크를 많이 쓰는데 저희도 그에 따라서 좀 작은 네트워크를 써서 좀 인퍼런스 속도를 좀 이제 줄이려고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쪽에서 질문하신 분이 누가 먼저 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그럼 여자분 남자분이 하실래요? 예, 남자분이 하시겠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발표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미지 검색하실 때, 네. 뭐 이제 그 이미지와 가까운 이미지들을 찾으려면은 이제 이미지 간 비교가 필요한데, 디스턴스 비교가 필요한데 모든 이미지랑 다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뭐 연산수를 줄이는지, 뭐 클러스터링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 해놨는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쓰셨는지 그게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용량으로 이미지를 검색을 할 때는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사실 어떻게 피처를 만들 거냐에 대한 설명만 드린 거고요. 뒷단에 저희가 뭐 수십억 건에 대한 그 이미지를 비교를 할 때 그걸 전부 다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쓴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된 KNN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 나름으로 알고리즘을 좀 변경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혹시 뭐 중간중간에 아마 저희 홍보 영상들이 좀 보일 텐데요. 저희가 뭐 빌리언 스케일에서 10ms 이내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사실 언젠가 뭐 오픈 API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희 내부로 그렇게 만들어진 알고리즘은 하나 있습니다. 또 질문이 죄송합니다. 아, 네, 저는 얼굴 인식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뭐 1,000명 또 이제 좀 확장되면 수천 명 단위일 텐데 이게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확장했을 때도 그런 얼굴 인식에 대해서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제 제가 그 피처 인베딩 하면서 뭐 피처 디멘전이 128, 뭐 256 이렇게 숫자가 증가하잖아요. 사실 숫자가 작으면은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이제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10만 명을 인식하겠다. 그러면 피처 디멘전을 늘려서 학습을 하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어떤 큰 도시에 가면은 한 사람을 하루 종일 인식할 수 있어요. 그 온 도시에 CCTV가 다 달려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쭉 트래킹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시스템을 언젠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그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말씀하신 대로 10만 명, 뭐 100만 명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 예, 저기 안경 쓰신 분. 아,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주영님께 하고 싶었던 질문은 네, 네. 그 유사 스타일에 대한 예제가 나왔었잖아요. 혹시 그런 알고리즘은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아이장님께는 네, 얼굴 인식에서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랑 베리피케이션 문제가 있는데 뭐 물론 둘 다 그 챌린지한 게 좀 다르긴 하겠지만 실제로 개발할 때 좀 체감했던 어떤 게 더 어렵다 좀 그런 거랑 이제 얼굴 인식 API를 조만간 공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카카오 데이터셋도 함께 공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그 유사 스타일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요. 뭐 논문에 비교하는, 그러니까 다른 논문과 비교할 때는 사실 이제 같은 그 아까 메저로 보여줬던 리콜 K 같은 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다른 알고리즘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자체에 대한 성능에 대한 그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NDCG 같은 걸 사용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가 뭐 5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5개 안에 클릭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이런 거를 메저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저희 내부에 쌓여 있는 로그들을 이제 저희가 파싱을 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답변은 예, 얼굴 인식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베리피케이션 두 개가 있는데 일단 베리피케이션에서 사용한 피처가 학습을 할 때에는 이제 그냥 소프트맥스로 학습한 다음에 피처를 뽑은 다음 그걸 그대로 베리피케이션에 이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피케이션 문제로 가게 되면은 갤러리라고 하는 DB를 만들어야 돼요.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을 이렇게 저장을 해놔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약간의 엔지니어링이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DB 상에서 그 탑1, 탑2 이렇게 뽑게 되잖아요. 이 DB에 어떤 인물을 넣을 것인가? 그러면 이 인물에 대해서 몇 장을 넣을 것인가? 그러면 성능이 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포즈가 좀 다양하게 넣어야 되나? 표정을 좀 다양하게 넣어야 되냐? 거기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 약간의 코딩의 손맛 같은 엔지니어링이 좀 들어가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KNN 알고리즘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문제가 얘기하신 게 카카오 데이터셋. 이것은 사실 좀 이슈가 좀 있어서 공개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가능하게 되면은 이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약간 법적인 이슈나 이런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현장에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앞에.
마이크 되는 네. 건가요? 네, 네. 아,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많이 몰라서 질문을 좀 많이 할 수 있는데, 네. KNN이 어떤 그런 데이터를 넣어서 다 숫자 벡터 데이터로 미리 변환시켜 놓고 내가 어떤 탐색하고 유사도를 찾을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다시 군집에 찍어가지고 그 해당 딱 정한 영역을 끄집어내서 해주는 게 맞나요? 그 네네. KNN은 그냥 K가 이제 숫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냥 제일 가까운 녀석, 네네. 니어리스트 네이버. 그러니까 첫 번째 가까운 거 뽑고 뭐 K가 5다 그러면 다섯 번째까지 제일 가까운 녀석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작업을 해서 네. 이게 어떤 클래스다. 뭐 그런 걸 판단하는 게 KN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KNN에 그 숫자를 이렇게 한번 컨버팅할 때 이미지 데이터도 가능한가요? 이미지 데이터. 그렇죠.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아, CNN을 통해서 이제 네네네. 픽처를 뽑은 다음 그게 KNN에 들어간다고 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KNN을 보통 이제 클래스를 이렇게 첫 단에서 만약에 제가 구성할 때 CNN으로 한번 이렇게 클래스를 나누고 각 그 클래스마다 KNN을 구축해서 유사도를 이렇게 비교한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아예 통짜로 그 클래스 자체의 KNN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더 나은지 궁금한. 말씀하신 게 클래스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네네네. 전체로 다 할 것이냐. 네네. 그거는 문제별로 좀 다르지 않을까요? 문제분. 예. 그런데 전체로 다 해도 큰 문제는 아마 없지 않을까 어, 예, 아, 네. 싶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